한빛국가유산TV, 이번에는 고려 3원 가운데 한 분이신 야은 길재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야은 길재 선생님은 구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구미, 여기가 지금 봉한이라는 마을이거든요. 봉한 이리에 있는 마을인데 바로 여기는 생가터입니다. 야은 길재 선생님의 생가터에서부터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런 흔적들과 이야기들을 담아서 영상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구미시에 있는 야은 길재 선생님의 생가터에 나왔습니다. 야은 길재 선생님은 고려 3원 가운데 한 분이시지요. 그런 분이 이 구미의 역사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신 생가터에 왔는데 전에도 한번 와봤는데 그때는 겨울이라서 잘 몰랐는데 지금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이 둘레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우리 야은 길재 선생님의 유허비입니다. 지금 생가터에 남은 거라고는 이 유허비하고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술지를 적어 놓은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고려 3원 가운데 한 분이신 야은 길재 선생님께서 나신 곳인데 지금 터밖에 이렇게 남아 있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유허비가 있어서 여기가 생가터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자풀이 많이 자라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저 앞에 정면에 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날씨도 뜨겁고 굉장히 습하고 비가 오고 난 뒤라 가지고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벌레도 많고 오는 길에도 보니까 계속 지금 자풀이 막 이만큼 우거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또 와서 찾아와서 볼 수 있어서 그래도 좋습니다. 고려 3원은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길재 선생의 생가터를 찾아갑니다.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마을 위 산길로 올라가는데요. 마을에 있는 중림사 옆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길이 갈리는데요.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풀이 많아서 썩 즐겁지는 않아요. 비가 온 뒤라 습기가 많고 후텁해서 망설입니다. 다음에 갈까 하고요. 하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는 풀이 죽지 않을 테니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 여름에 관리가 안 된 숲길을 가보면 알 겁니다. 거미줄과 발 아래 어딘가 있을 듯한 뱀이 무섭지요. 다행히 조금 올라서니 풀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올라갑니다. 한여름에는 이렇게 칡덩쿨이 온 산을 다 뒤덮어 놨네요. 그리 길지 않은 길을 올라서면 길재 선생 생가터가 있어요. 유허비 하나가 눈에 들어오면 거기가 바로 생가터입니다. 마을 들머리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디에도 생가터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길재 선생은 고려 공민왕 2년 때인 1353년에 태어났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구미에 있는 도리사에 들어가 글을 배웁니다. 또 선생이 18세 되던 해에는 상주에 있는 박분을 찾아가
논어와 맹자 등 여러 서적을 강독하였습니다. 벼슬길에 나선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는데요.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개경으로 가게 됩니다. 개경에 이르러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바로 이색과 정몽주였습니다. 스승인 권건의 문화에서 성리학을 더욱 깨우치게 됩니다. 선생은 과거 시험에 응시해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합니다. 37세에는 종사랑 문화조서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듬해 38세 나이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신다는 구실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39세 때에는 공양왕이 계림 안변 교수로 임명하였으나 부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생은 이미 고려의 기운이 다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임명하는 벼슬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듬해인 1392년 고려는 이성계에게 멸망합니다. 그때 선생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고려가 망하자 선생은 43세에 금오산에 들어가 지내며 학문에 더욱 정진하게 됩니다. 길재 선생에게 글을 배우고자 곳곳에 있는 유생들이 금오산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조선 조정에서 여러 번 선생을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고 태상박사 벼슬을 내리자 글을 올려 사양합니다.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하였사온데 이제 다시 조정에 봉사한다면 명분교화에 누를 끼치는 일이옵니다. 이 글에 오히려 주상은 그 절개를 가상하게 여겨 우대하여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길재 선생은 그를 좋아해 찾아오는 많은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성리학을 나누며 학업에 매달립니다. 강호 김숙자는 바로 길재 선생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김숙자의 아들이 사림의 영수 김종직입니다. 이색과 정몽주를 잇는 학풍은 길재를 거쳐 김숙자, 김종직,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이이 등으로 이어갑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굳은 절개와 충의를 보여준 길재 선생의 다음 유적지는 지주 중류비입니다. 길재 선생 하면 떠오르는 지주 중류비가 있는 구미시 오태동입니다. 중국 북쪽에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바로 그 강이 황허강이고 길이는 무려 5,464km라고 합니다. 황허강에는 많은 유적을 비롯해 유물과 역대 왕조의 사적도 많아 중국 문명이 발생한 곳으로도 이름난 강입니다. 이 황허강 중류에 지주라는 바위산이 있는데요. 돌기둥처럼 생긴 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주산은 강 물살이 아무리 거칠게 부딪혀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백이와 숙제의 충절과 같다고 합니다. 백이, 숙제 이 두 사람은 중국 주나라 때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절을 지킨 의인으로 알려진 형제입니다. 굳은 충절을 기리며 이 형제가 묻힌 무덤 앞에 지주중류 네 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야은 길재 선생도 그에 못지않은 충절을 보여주었고 그런 마음을 기리려고 똑같이 지주중류 비를 세웠습니다. 이 비는 처음 구미시 해평군의 돌로 만들었는데 비바람에 닳아서 1780년 경산군에서 돌을 가져와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주중류 글자는 중국 명필가로 이름난 양청천이 쓴 글입니다. 백이숙제 두 형제 무덤에 있는 글자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글자를 모사해서 새겼다는 얘기도 있고 종이에 탁본을 하고 가져와서 그대로 새긴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산에 있는 청풍서원도 길재 선생을 기리는 곳인데요. 같은 지주중류비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글자가 거의 똑같지요? 비 뒷면에는 지주중류의 뜻과
그 교훈을 글자로 새겼습니다. 이 글은 서해 류성룡 선생이 쓴 글인데요. 이 비를 처음 세운 분은 선조 때 인동 현감으로 온 경암 류운용 선생이라고 합니다. 비에 글을 쓴 류성룡 선생과 이 비를 세운 류운용 선생은 형제입니다. 형이 비를 세우고 동생이 글을 쓰게 된 거죠. 지주중류비는 비각으로 보호하고 둘레는 소나무 몇 그루가 그 비각을 지키듯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갔던 날은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요. 이날도 어른 두 분이 잔디밭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지주중류비가 현판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 비의 높이는 320cm이고 너비는 109cm입니다. 지금은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지주중류비가 있는 곳 주소는 경북 구미시 오태동 산 1번지입니다. 지주중류비 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길재 선생이 보여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불사이군의 굳은 충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학문으로도 후대의 모범이 되는 그 삶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지주중류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주중류비를 나와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길재 선생 묘소로 갑니다. 그런데 비가 안 그치고 계속 내리네요. 비가 꾸준히 내립니다. 굳은 날씨지만 길재 선생이 보여준 굳은 저리와 같이 포기 않는 그런 기계를 우리도 보여주자고 결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가는 한빛 국가유산TV 출발! 비가 더 세차게 내려서 집으로 출발! 충남 금산에 있는 야은 길재 선생님의 유적지인 청풍서원에 나왔습니다. 지주중류비와 청풍비각이 있어 백색 청풍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청풍서원입니다. 길재 선생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 금산 청풍서원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산 군수로 있던 아버지를 따라 금산에 왔는데요. 부친상으로 심요살이를 할 때까지 여기서 지냈습니다. 후손들과 고을 선비들이 함께 뜻을 모아 길재 선생을 기리는 사당을 1678년에 지었습니다. 처음 불의사 사당으로 시작해서 1678년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청풍사가 되었습니다. 사당인 청풍사는 금산에 있는 사당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연어 서원처럼 여기도 회철이 되었는데요. 그 수가 모두 4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비운을 겪었지만 1928년에 고쳐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원에 있는 백세청풍비는 금산 군수로 있던 민백홍과 지방유림이 함께 1741년에 세웠습니다. 비는 높이가 343cm, 너비는 81cm입니다. 앞뒤 두께는 67cm로 제법 크게 만들었습니다. 백세청풍 네 글자에는 은나라 충신이던 백이와 숙제의 청풍정신이 백세토록 영원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백이숙제 사당에 있는 백세청풍비의 글자를 모사하고 그 뜻을 기려서 이곳에도 이렇게 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청풍백세 옆에는 길재 선생 유허비가 있습니다. 유허비 앞면에는 고려문화주서 야은 길선생 유허비라고 써 있습니다. 뒷면에는 선생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된 이야기와 불이라는 이름이 불사이군 정신에서 비롯된 것을 알리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두 빗돌은 보호각을 씌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각도 크기가 커서 멀리서도 웅장하게 보입니다. 이곳 지주중류비는 청풍백세 보호각 옆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지주중류비와 같은 모양입니다.
두 군주를 섬기지 않은 길재 선생의 정신을 이곳 서원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구미 지주중류비 글자를 탁본해서 쓴 글아 모양이나 그 크기가 똑같습니다. 방금까지 비가 내려서 그런지 정말 후텁합니다. 매미소리는 시원한데 바람이 없어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네요. 서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아쉽지만 할 수 없네요. 문이 닫힌 걸 보니 다시 한번 절개를 느낍니다. 아주 굳건하게 닫혔고 안을 볼 틈도 거의 없네요. 문에는 청풍서원 편액이 걸려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정사국추 박정희 하고 써 있는데요. 정사년은 1977년이므로 1977년 가을에 쓴 글입니다. 담장도 높아서 짐벌로 대충 찍게 됩니다. 대충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충 찍은 화면입니다. 바깥도 그렇지만 안에도 관리를 깔끔하게 잘 했네요. 담장 앞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바로 백송입니다. 백송은 자라면서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하얀 줄기가 나타납니다. 흰색은 태양의 빛으로 숭고하고 때가 묻지 않아 순결함을 뜻하는 빛깔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정원에 백송을 심었다고 합니다. 이 백송은 2018년에 50년생 나무를 심었다고 하네요. 길재 선생의 저리를 기리는 숭고한 뜻을 담아 이 자리에 심었다고 합니다. 백일저리 속내천추는 밝은 태양 같은 저리, 솔바람처럼 천추에 전하네 라는 뜻입니다. 서원에 있는 모든 곳에 길재 선생의 충절이 스며 있네요. 하기야 마을 이름도 구리 마을이니까요. 길재하면 떠오르는 회고가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많은 분들이 아는 글이지요. 나라를 잃은 애끓는 심정을 잘 드러낸 시로 길재 선생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글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금산 부리면에 있는 청풍서원이었습니다. 채미정은 구미시 금우산에 있는 조선시대 정자이고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야은 길재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며 세운 정자인데요. 영조 때인 1768년입니다. 구미시는 1977년 채미정 둘레를 깨끗이 정비하고 건물도 고쳐 지었습니다. 채미정 앞에는 냇물이 맑고 시원하게 흐릅니다. 나무숲이 어우러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쉬는 곳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땀을 식히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길재 선생 하면 떠오르는 글인데요. 나라를 잃고 탄식하며 지은 회고가입니다. 역시 길재 선생을 기리는 금산 청풍서원에도 같은 회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후에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제법 불었습니다. 촬영을 하는 동안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며 채미정으로 들어갑니다. 다리를 지나면 앞에 보이는 정문이 흥기문입니다. 채미정 들머리 풍경은 참 멋진데요.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흥기문은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문구라고 합니다. 중국의 백이 숙제가 보인 충심에 감탄하며 쓴 글인 백세지하 문자 막불흥기야 하는 글인데요. 100대 후에도 듣는 이에게 감동을 일으키노라 하는 문장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채미정은 흥기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앞면과 옆면 모두 3칸이고 가운데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온돌방에 문도 들어올려 열어두면 더욱 시원하고 넓은 정자가 됩니다. 채미정에서 채미는 고사리를 캔다는 뜻인데요. 주나라의 백이와 숙제가 나라를 잃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으며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여기 마루에 올라가서 쉬기도 했는데 이젠 올라가지 못하게 하네요. 보통의 정자에서 보는 난간도 없고 마루만 사방으로 있어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정자입니다. 정자 뒤쪽에는 경모각과 유허비각이 나란히 있습니다. 경모각은 길재 선생의 영정과 숙종이 쓴 오은절구 시가 걸려있는 곳입니다. 유허비각은 길재 선생의 유허비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유허비각을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고려문화주서 야은 길선생 유허비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길재 선생 유허비는 생가터에도 있고 금산의 청풍서원에도 같은 문자로 유허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유허비각과 경모각은 들어서는 문이 2개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유허비각보다 한 단계 높게 경모각이 있네요. 아마 임금의 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모각에도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겹쳐마이고 맞배지붕으로 세웠습니다. 길재 선생의 영정이 크게 보이고요. 왼쪽에는 숙종의 오은절구 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원하게 문을 열어둬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많이 보던 길재 선생의 영정이 있고요. 옆에는 숙종의 어필 오은구와 그 글을 해석해 놓은 글이 함께 있습니다. 채미정 왼쪽에는 제실로 쓰는 구인제가 있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은 가끔 이 건물을 채미정으로 잘못 알기도 합니다. 구인제 건물이 어떤 쓰임인지 자세한 안내가 없어서 올 때마다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구인제도 참 멋스런 한옥입니다. 이 건물이 채미정인가 할 만큼 당당한 멋을 풍기니까요. 여기 마루에는 더러 사람들이 앉아서 잠깐씩 편히 쉬었다 가기도 합니다. 마루 뒤쪽 문을 열어놓아서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꽤 더운 날인데 마루에 잠깐 있으면 금방 땀이 식어버립니다. 구미의 명산인 금오산 줄기 아래 멋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채미정을 둘러봤습니다. 채미정에서 잠깐이지만 여름 무더위도 잊을 수 있습니다. 쉼없이 소리치며 흐르는 물줄기에 길재 선생의 절개도 느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채미정입니다. 다행히 오늘도 흐리긴 했지만 비는 그쳤습니다. 다시 길재 선생 묘소로 갑니다. 묘소에 가는 길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중에는 이 모습과 전혀 다른 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안내판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겠네요. 풀이 더 많이 자라면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길재 선생님 묘소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저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길재 선생은 67세가 되던 1419년 4월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신이 고려에 충성을 다한 것처럼 자손들에게는 조선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길재 선생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신씨 부인은 궁궐에 가 있는 아들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이 말하기를 임금과 애비가 일체다. 이미 임금에게 가 있으니 내 부고를 듣고 오는 것이 옳다라며 죽은 후에 아들에게 알려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나라와 임금에게 바치는 충성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운명할 때 함께 있던 사위에게는 내가 죽거든
주자의 가래를 따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후손들에게 굳은 절의를 새겨주고 부인과 사위의 눈물 속에 운명하게 됩니다. 길재 선생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당시 사람들에게 진정한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국왕들도 고려 왕조를 생각하는 길재 선생을 높이 치하하고 그 충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길재 선생의 무덤은 구미시 오태동 산 9번지에 있는데요.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맑은 날에는 저 멀리에 산림욕장으로 이름난 천생산이 보입니다. 낙동강이 앞으로 흐르고 강 건너에 천생산이 있는데요. 안개 때문에 또렷이 안 보이니 아쉽네요. 무덤 앞쪽에 고려문화주서 야은길선생 지묘라고 쓴 빗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덤 옆에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비 2개가 땅에 묻혀 있습니다. 몇 해 앞서 여기 왔을 때보다 비에 쓴 글자가 더욱 희미해지고 있네요.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궁금증만 커갑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합니다. 길재 선생 유적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한 배우기도 했습니다. 굳은 절개로 영원히 기록되는 길재 선생의 일생을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하겠다는 절개를 지키리라 다짐해보는 한빛 국가유산 TV입니다. 야은 길재 선생님을 모신 사당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야은사라고 하는 사당입니다. 길재 선생님이 걸어오신 길이라고 해서 생애를 이렇게 잘 적어 놓은 글이 있네요. 야은영당은 마을 가장 위에 있습니다. 고려 사문을 알려주는 소개글과 함께 옆으로 난 길로 갑니다. 여기는 야은 길재 선생 이야기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이곳 도량동 밤실마을은 예전 선상군이었고요. 선생이 고향으로 내려와 시문을 짓고 후학을 양성한 곳입니다. 그런 길재 선생의 마음이 이어졌는지 이 마을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9개나 있습니다. 야은사는 1403년 경상도 관찰사였던 남재가 길재 선생이 거처하던 이곳에 가묘로 사당을 건립했습니다. 그 뒤 후손들이 영정을 봉안하고 향사를 지내면서 야은영당이라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번 고쳐지었습니다. 지금 건물은 1972년 후손들이 고쳐지은 것입니다.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1칸 반이고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당 둘레에는 대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요. 길재 선생님이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야은죽이라 하며 길재 선생이 보여준 절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당 앞쪽에는 퇴간을 반칸으로 두었고요. 처마를 겹처마로 해서 작지만 웅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당 앞면이 3칸이지만 크기는 좀 작은 편입니다. 단청도 아주 화려하지 않게 했습니다. 담장 한쪽에는 아마 수리하고 남은 기와장인 듯한데요. 잘 보관해 놓았네요. 사당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꾹 잠궈 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의 영정과 함께 야은 문집 판각본과 시호 교지 등을 보관해 놓았다고 합니다. 귀한 자료이니 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분다 싶었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더 내리기 전에 서둘러 문을 닫고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충효당으로 갑니다. 충효당은 야은영당 옆에 나란히 있는데요. 본래 구미시 오태동에 있던 오산서원 경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 때 서원이 회철되자 지금 이 자리로 옮겨왔고 1948년에 고쳐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효당에는 숙종 어제필의 판각과 이조판서 조상의 어제운 등 여러 목각판과 편액들이 있다고 합니다. 충효당에서 위쪽을 보면
야은영당 지붕이 아주 살짝 보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문도 잠겨 있어 더 머물 수가 없네요. 야은영당과 충효당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야은영당이 있는 밤실마을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밤실벽화마을입니다. 도량동 밤실벽화마을에는 모두 4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곳 도산초등학교 앞길은 1코스입니다. 구미를 대표하는 학교들이 많은 이 마을과 길재 선생의 정신을 잘 나타내는 길이 바로 이 1코스입니다. 초등학교 벽면에 이렇게 이야기길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첫 코스이니만큼 길재 선생을 알리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길재 선생 하면 떠오르는 불사이군의 정신을 이 골목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놓았네요. 초등학교 옆이라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4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한 번씩 둘러볼 만한 길이 아닐까 싶네요. 야은 길재 선생의 절개와 배움 정신이 오래오래 이 마을뿐 아니라 여러 곳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길재 선생이 태어난 봉안리 마을에 있는 삼강정려입니다. 이 마을에서 난 충신, 효자, 연려를 기리는 것인데요. 세 정려 가운데 충신비가 길재 선생 비입니다. 마을 자랑거리이고 자부심이라고 느껴집니다. 삼강정려 뒤로 봉안리 마을이 보이고요. 저 마을 위로 가면 앞서 소개했던 길재 선생 생가터가 있습니다.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금호서원입니다. 길재를 기리는 서원으로 1570년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금호산 밑에 지었고 사액서원으로 승격도 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2년 지금 자리로 옮겨 복원했습니다. 당시 금호산 아래 외딴 곳에 있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옮긴 거라고 합니다. 서원에는 명륜당인 정학당과 동제, 서제 그리고 5 선현의 위패를 모신 상현묘가 있습니다. 명륜당인 정학당은 앞면 5칸, 옆면 3칸으로 팔짝 지붕입니다. 몇 해 앞서 국가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학당은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온돌방을 두었고 앞에서 보면 우뚝 솟아 웅장한 듯 하면서 또 소박한 모습입니다. 정학당을 비롯해 현판 여러 개가 걸려 있고요. 대청 뒷문에는 문마다 가운데 설주를 세운 영상창입니다. 금호서원이 임진왜란 때 소실되긴 했지만 고종 때 서원 철폐령에도 없어지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원 정문인 읍청루는 앞면 3칸, 옆면 2칸 팔짝 지붕입니다. 그리고 서원에서 보이는 방향이 길재 선생이 나신 봉계리입니다. 서원 앞쪽으로는 낙동강과 경북 김천에서 흘러내리는 감천 물길이 서로 만나 합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구미시의 역사 인물인 야은 길재 선생의 삶과 그 발자취를 따라 생가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주중류비, 청풍서원, 채미정, 길재 선생 묘소, 또 선생을 배양하는 야은 영당과 금호서원까지 두루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